네, 이어서 3차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이 이제 강의 시간을 이제 맞추는데 또 내용을 얘기하다 보면 그 흐름상 조금 더 수업이 진행이 될 때가 있죠. 자, 여러분들 이제 양지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제 25분에 마치기 위해서 자, 시간을 좀 잘 맞춰보도록 하십시다. 자, 이제 3차시고요. 자, 이번 11주차 마지막 차시이죠. 자, 조금만 이제 집중해서 짧은 시간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십시다. 자, 이제 또 3차시 집중해서 여러분들 하느라고 자, 몸이 조금 피곤할 수 있죠. 자, 몸도 좀 이렇게 움직여 보도록 하십시다. 자, 팔도 좀 돌려보고 고개도 좀 돌려보고 자, 피로를 좀 풀어보도록 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2장에서는 원운동을 배워보겠는데요. 자, 우리 흔히 보는 놀이기구에서도 이런 그 원운동의 형태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본론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원운동을 보고 단진동을 봐야겠죠. 자, 원운동 이런 내용들인데 자, 개요를 보겠습니다. 자, 이 단원에서 학습할 것들이 무엇이냐. 자, 먼저 원운동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원운동을 기술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구심력이 있고 구심 가속도를 이해하자. 자, 그리고 원심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심력과 구심력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배워보겠고요. 다음은 이제 진동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아주 단순한 간단한 진동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진동이 주제고요. 여기 수식어구가 이렇게 제안을 했죠. 단순한 진동을 배우자. 단진동. 자, 단이라는 말은 간단하다 이런 의미의 단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것을 심플하다. 심플 그리고 하모닉 오실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자, 어쨌거나 단진동인데 진동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어떤 해석이 되느냐를 보겠고요. 다음은 이 진동 중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볼 수 있는 게 용수철 진자의 운동입니다. 자, 그래 용수철 진동을 이제 이해해 보자. 자, 우리 앞서서도 잠깐 봤는데 자, 이렇게 용수철도요. 물체를 끌어당겨 놓으면 자, 탄성력에 의해 혹은 복원력에 의해 같은 위치를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물론 여기에 뭐 마찰이나 혹은 교수님이 이 비보존력 중에 저항력이 있다 그랬는데 자, 공기 저항도 저항력이죠. 그래서 이런 저항력이 있을 경우에 이것이 멈추죠. 우리 실제 물리현상에서 본다면 진동하면서 시간이 흐르면 멈춥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저항력이 작용해서 공기와의 저항에 의해서 멈추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방해하는 힘이 없다면 이 용수철 진동이 계속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탄성력을 보존력이라고 한 것이죠. 즉 비보존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자, 이런 힘들이 작용하지 않으면 이 탄성력은 계속해서 진동을 하게 될 테니까요. 자, 그래서요. 자, 이런 진동 운동을 이해해보자 하는 거고요. 다음은 이 용수철 진자의 예를 배움으로써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배울 것은 단진자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진자 운동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단진동처럼 자, 단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흔들이라고 하죠, 흔히. 자, 그런 것처럼 이 진자도요, 간단한 경우를 배우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이 단진자인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자인데 이걸 앞에 제안을 했죠. 단순한 간단한 경우에 진자를 배우자 이겁니다. 자, 용수철 진동처럼 진자도요.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흔들이라 그러죠. 이런 흔들어지는 이런 물체, 이 진자인데요. 자, 진자도 어떤 진동의 개념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제한적인 어떤 상황에서 그런 거긴 하지만 해서 우리가 진동 문제를 여기 이 진자까지 해서 다뤄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 단원에서 배워야 할 내용들인데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운동입니다. 자, 이것 또한 다시 볼까요? 이것 또한 제한하는 앞에 물리 용어가 등장했죠. 물리 용어 등속이라는 제한을 또 했습니다. 자, 원운동 중에서 이제 등속 원운동 이렇게 제한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원운동이죠. 그런데 물론 비등속도 있습니다만 속력이 일정한 등속이란 말은 속력이 일정하단 말이죠. 그래서 속력이 일정한 경우를 생각하겠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원운동을 다시 한정을 했어요. 등속인 경우로 제한을 한 거죠. 자, 왜 그러냐? 우리는 지금 처음 이제 이거를 배운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간단한 경우를 시작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운동도 등속인 경우로 제한을 해보자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반지름이 일정한 궤도를 움직이는 이런 운동을 말합니다. 자,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물리량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죠. 바로 진동수 그리고 주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기와 진동수의 관계이죠. 주기와 진동수는 이런 역비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 봅시다. 여기 빨간 밑줄이 되어 있죠. 자, 물체가 원 주위를 한 바퀴 회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주기입니다. 자,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럼 진동수란 무엇이냐? 단위 시간 혹은 1초 동안에 회전하는 횟수를 진동수라고 합니다. 자, 어려운 말은 아니죠. 자, 그래서 주기하고 진동수는 이런 역비례 관계로 표현한다. 이런 의미고요. 자, 그리고 이 마지막 식은 어려울 것 같으나 사실 그렇지는 않은데, 자, 여기 이제 그 속력의 정의가 나왔죠. 자, 속력. 자, 속력이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의를 어떻게 했었나요? 자, 우리 속력을 배웠을 텐데, 자, 우리 1장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속력이란 어떤 거였습니까? 자, 이러한 정의를 갖고 있었죠.
주어진 시간에 얼만큼 이동했느냐입니다. 그렇죠? 이게 속력인데, 자, 이 속력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어진 시간에 얼만큼 이동했느냐. 그렇죠? 주어진 시간에 얼만큼 이동했느냐. 자, 그러면 우리가 원운동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원운동에서는 자, 주기 동안에 얼만큼 이동했죠? 자, 주기란 무엇이라고 했었죠? 자, 주기란 자, 이렇게 한 바퀴 회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주기 동안에 원을 한 바퀴 돌았다는 얘기는 원 둘레 값이 되겠죠. 2πr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시간이 주기라면 원을 한 바퀴 돌았으니까 2πr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런 속력 관계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주기는 속력분의 2πr로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주기와 진동수 또 속력의 관계를 우리 생각해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볼까요?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원운동에서 말하는 속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속력 혹은 속도인데, 자, 우리가 그것을 각속도라고 합니다. 자, 이런 회전 각도가 있죠. 그래서 주어진 시간에 얼만큼 각도 변화가 생겼느냐. 자, 그래서 주어진 시간에 회전한 각도가 많으면 각속도가 큰 거고요. 주어진 시간에 회전각이 작으면 각속도가 작은 겁니다. 즉,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속도 개념하고 같은 방식인 거죠. 그런데 속도 개념에서는 주어진 시간에 얼만큼 이동했느냐, 이것은 직선 운동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자, 이거는 회전 운동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주어진 시간에 얼만큼 각도가 생겼느냐. 자, 각속도의 단위는요, 각의 라디안 단위를 써서 라디안 퍼 초를 사용합니다. 보통 라디안은 생략이 되기도 하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앞에서 말했던 직선 운동에서의 속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을 선속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배웠던 자, 우리가 배웠던 속도도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는 선속도가 있고 하나는 각속도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우리가 직선 운동에서의 속도,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속도 그러면 선속도를 의미하긴 하지만 물리학에서 이 두 가지를 이제 구분해서 얘기하자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선 운동에서 선속도라는 의미라면 회전에서는 각속도를 쓸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선속도를 속도라고 하죠. 통상적으로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여러분은 물리학이 딱딱하고 뭔가 정형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물리학을 함에 있어서도 뭔가 이런 그 융통성이 좀 필요하고 좀 이런 그 유연성이 필요한 사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개념적으로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볼까요? 자, 방금 말했듯이 각속도를 보면 자, 주어진 시간에 얼마만큼 회전각이
생겼느냐죠. 자, 이때 이 각도를 라디안으로 2파이로 바꿔볼 수 있죠. 자, 여기 주어진 시간을 주기라고 할 때 원을 한 바퀴 360도가 바로 2파이입니다. 자, 그렇다면 2파이 나누기 t인데 이 주기는 진동수와 역비례니까 2파이 f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방금 속력의 정의에 따라서 주기분의 2파이 r인데 지금 2파이 r, 2파이 f r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V와 오메가, 즉 이 선속도와 직선속도와 각속도 사이에는 우리가 흔히 통상적으로 속도라고 하는 것과 이 각속도 사이에는 이퀄 관계가 다음과 같이 성립합니다. V 이퀄 R 오메가. 자, 여러분 요거를 알아야 되겠어요. 자, 이런 비례관계가 성립하고요. 자, 절대로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알면 안 됩니다. 자, 어떻게 알면 안 되냐면 자, 속도 V 이퀄 V 이퀄 오메가. 자, 이렇게 쓰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자, 이거를 자,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쓰기보다도 자,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다. V와 오메가 이런 관계식을 쓰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럼 써야 맞는다고요? 자,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이런 유도 과정을 통해서 V는 R 오메가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자, 그 다음은 구심력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심력 알고 있죠? 구심력. 자, 원운동 할 때 이 중심 방향으로의 힘을 말합니다. 이것을 구심력이라고 하고요. 자, 우리가 흔히 원심력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심력이 작용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 구심력의 그 수식을 이제 유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만, 자, 유도하는 과정은 그렇다 치고, 자, 결론을 보겠습니다. 자, 원래 구심력이라고 하는 것도 힘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구심력은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씁니다. F는 ma입니다. 자, 이건 뉴턴 제2역학법칙인데 이때 구심력에서 이 가속도는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되냐면, 자, 이 과정은 그렇다 치고, 자, 결론을 알면 됩니다. 가속도는
R분의 V제곱을 쓴다는 것이죠. 자,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비례관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비례관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유도하다 보면 이 결과가 나온다는 것인데, 자, 뭐 이 유도 과정은 시험에 내지는 않습니다. 결과를 기억하세요. 결과가 무엇이냐? 자, 이런 원운동에서 유도한 가속도는 R분의 V제곱입니다. 따라서 가속도를 R분의 V제곱이라고 표현하면 이것이 구심력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뭘 배웠나요? 자, 구심력의 수식의 형태를 봤어요. 자, 이제 배운 것은 무엇이다? 자, 구심력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구심력을 배웠다면, 자, 구심 가속도는 어떻게 되나요? 네, 구심 가속도는 R분의 V제곱이죠. 자, 다시 보십시다. 자, 원운동을 해석해서 나온 이 가속도, 이것이 구심 가속도이고요. 자, 구심 가속도는 R분의 V제곱입니다. 그리고 구심력은 F는 ma니까 여기에 질량을 곱해주면 이게 구심력이 된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고, 자, 우리는 이 속도를 각속도와 매칭시켜서 RV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배웠죠. 따라서 R 오메가 제곱이고 여기서 MR 오메가 제곱으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구심력은 중심 방향을 향합니다. 자, 다음 볼까요? 자, 이제 원심력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심력인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 관성이라는 거 배웠죠? 자, 관성은 뭐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정지해 있는 물체는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 움직이던 물체는 계속 움직이는 이런 성질을 관성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그 관성이라는 그 개념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자, 여기 유도 과정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를 보면 여러분들이 혼돈이 있을 수 있는데, 자, 교수님이 얘기한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원심력이란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괜히 혼돈하지 말고, 자,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면 됩니다. 자, 원심력이란 교수님이 방금 뭐라 그랬냐면 구심력이라는 걸 얘기했죠. 자, 그래서 원심력이란 실제하는 힘이 아닙니다. 자, 원심력이란 우리가 흔히 원심력이라고 하죠. 자, 그러나 원심력은 실제하는 힘이 아니고, 실제하는 힘은
구심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원심력에서부터 다음 주차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차 수고 많이 했고요. 다음 주차에 다음 12주차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